안녕하세요. 향기로운 세상을 꿈꾸는 양초바다 정향입니다. 바다에 나가고 싶어 몸이 근질근질한 팀이 맥피 선장님을 따라 항해에 나선 모험이 있네요. 모험 이야기를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정말 좋은 이야기예요. 꼬마 팀, 친구를 구하다. 글 그림 에드워드 아드존이고요. 옮기는 장미라님, 출판사는 시공주니어, 전환초바다 정형이 낭독해드립니다. 줄에 매달려 있는 그림이 있어요. 파도도 많이 치고 위험한 곳인데 한 아이가 로프를 잡고 있는 모습이네요. 안은 단순하게 노란색이에요. 내지 제목 아래에는 역시 한 아이가 갑판에 로프를 잡고 어디인가 보고 있는 모습이에요. 팀은 바닷가 집에 있었어요. 그날따라 바람이 몹시 불었죠. 팀은 공부가 지겨워서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했어요. 다시 바다로 나가 출렁이는 파도 속에서 배를 타고 신나는 모험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말이에요. 하지만 팀은 공부를 열심히 하기로 엄마 아빠랑 약속했거든요. 이런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하거든요. 팀은 혼자 중얼거렸어요. 어휴, 덧셈 뺄셈 지겨워 죽겠어. 하지만 커서 진짜 소년이 되려면 꼭 배워야겠지? 그때 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바로 팀의 친구 맥피 선장님이었어요. 맥피 선장님이 말했어요. 기쁜 소식이 있단다. 얘야, 육지에서만 지내는 게 넌더리가 나서 다시 배를 구했단다. 3,000톤짜리 SS 피델리티오란다. 팀은 맥피 선장님이랑 바다에 나갈 수만 있다면 세상에 그럴 게 없을 것 같았죠.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떠나게 해달라고 졸랐죠. 그동안 팀이 말도 잘 듣고 공부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결국 부모님은 허락했어요. 하지만 팀이 바다에 나가는 건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했고 팀은 바다에서도 남는 시간에 공부를 하기로 약속했죠. 맥비 선장님은 늘 뜻이 기뻐했어요. 맥비 선장님은 팀을 잔심부름꾼으로 써주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일단 배에 타면 예전같이 친구처럼 대할 수 없대. 배에서는 선장님이시니까 엄하게 대할 거라고 했지. 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요, 선장님. 드디어 출발하는 날이 되었어. 부모님은 팀을 배웅하러 나왔지. 팀이 잘 있으라고 손을 흔들자 엄마가 조금 울었어요. 팀도 왠지 슬프고 쓸쓸해졌지. 팀이 배에서 처음 만난 사람은 키가 크고 머리카락이 빨간 진저라는 사내였어요. 진저가 말을 걸었어요. 아이고, 이건 뭐야? 지겨운 승객이야? 아니면 새로운 3등 항해사야? 이 말에 팀은 화가 났지만 자기는 잔심부름꾼이라고 예의 바르게 대답했어요. 진저가 말했어요. 잔심부름꾼이라? 넌 내 미치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척척 잘해야지. 안 그러면 호되게 맞을 줄 알아. 널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때려줄 테니까. 하지만 팀이 움찔거리지도 않고 겁먹는 기색조차 진저는 상냥해졌죠. 진저는 함께 쓸 선실을 보여주었고 가는 길에 진저는 선장님에 대해 일러주었어. 진짜 무서운 분이니까 슬슬 피해 다니는 게 좋을 거라고. 팀은 맥피 선장님을 잘 알고 있었던 터라 깜짝 놀랐어. 하지만 누구나 배에 타면 딴 사람이 되는지도 몰라. 혹시 팀도 그렇게 무서운 사람이 될까? 갑반장 아저씨는 아주 친절해 보였는데 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시키는 대로 잘하고 빠릿빠릿하게만 굴면 다
괜찮을 거다. 네, 알겠습니다. 팀은 똘똘하게 대답했어요. 곧 배가 출발했어요. 팀과 진저는 난간에 기른 채 배가 넓은 강을 천천히 내려가 탁 트인 바다로 나가는 모습을 지켜봤죠. 일단 바다로 나가자 팀은 이런저런 일들을 하느라 바빴어요. 하지만 날씨가 좋고 할 일이 없을 때는 햇볕이 잘 드는 갑판에 앉아 열심히 공부했죠. 그 팀은 박사라는 별명까지 얻었지 뭐예요. 팀은 진저한테 읽기와 쓰기를 가르쳐 주었는데 진저는 배워도 금방 잊어버렸어. 기술자가 되고 싶어하는 하부 존스 아저씨에게는 산수를 가르쳐 주었고 피트 아저씨한테는 역사를 가르쳐 주었어요. 피트 아저씨는 찰스 1세 스튜어트 왕조 영국 왕이라고 하네요. 찰스 1세에 대해 궁금한 게 많아서 그에 대해서 뭐든지 알고 싶어 했죠. 저녁이면 팀은 그를 모르는 요리사 조 아저씨를 대신해서 편지를 써주었어요. 사랑하는 아내에게 당신도 나처럼 잘 지냈으면 좋겠어. 사랑을 보내며 줘. 이렇게 말이죠.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진저는 게으른데다 장난꾸러기였어. 배가 고프면 손은 들어 마멀레이드, 오렌지 껍질로 만든 잼을 마멀레이드라고 하네요. 마멀레이드를 훔쳐먹고 심심하면 고양이를 괴롭혔어. 이건 고양이를 좋아하는 팀을 무척 화나게 만들었죠. 진저는 그렇게 못된 장난을 치더니 결국 아주 골치 아픈 일을 당하게 됐어요. 3등 항의사 아저씨는 대머리인데 먼일을 좋아했죠. 아저씨를 손실에는 머리카락을 자르게 하는 갖가지 색깔을 약이 많이 있었어요. 어느 날 진저는 전할말에서 그 손실에 갔다가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호기심에 못 이겨 약을 죄다 머리에 발라봤어. 마지막 약병은 특이하게 생겼는데 이상한 냄새가 나는 초록색 액체가 들어있어서 쑥쑥이 마법의 발모제 반드시 잘합니다. 가엾은 진저의 머리카락이 쑥쑥 자랐어요. 하지만 진저는 자기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까맣게 몰랐어요. 갑판에서 진저를 마주친 팀은 이렇게 말했어. 이런 선장님이 보시기 전에 얼른 자르는 게 어때? 진저는 머리카락을 잘랐지만 세상에 모두 헛일이었어. 1시간이 지나자 머리카락은 이렇게 자랐어. 2시간 만에 이렇게 자랐고 선장님은 눈에 띄지 않았다면 금방 이렇게 됐을 거야. 매피 선장님이 버럭 소리를 질렀지. 갑판장! 저 녀석 머리카락을 당장 자르게! 진저는 속상한 나머지 걸핏하면 보트에 숨었어. 진저의 친구는 팀이랑 고양이뿐이었지. 진저가 고양이를 얼마나 못살게 굴었는지 생각해보면 고양이는 참 착한 동물이야. 팀은 틈만 나면 진저를 찾아갔어. 식사를 갖다주고 블로그스 아저씨한테서 빌려온 커다란 가위로 머리를 잘라주기도 했죠. 팀도 굉장히 착하네요. 그렇지 않아도 좋지 않은 상황이 더욱 나빠졌어요. 어느 날 하늘에 구름이 끼고 바다에 큰 파도가 일었거든요. 선원 아저씨들은 음식을 두고 투덜거렸어. 갑판장 아저씨는 걱정스러웠지. 피트 아저씨와 조 아저씨가 만든 새로운 약은 어찌나 냄새가 고약하든지 고양이도 입에 대지 않았어. 먹을 수 있는 거야 뭐야. 이것 좀 넣어보면 어때? 하면서 여러 가지 만들다 보니 이상한 약이 만들어졌는가 봐요. 고양이도 이 냄새 때문에 싫어하잖아요. 팀이 선교에 있을 때 맥피 선장님이 항해사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 날씨가 어떤 것 같나? 영 꺼름칙해. 태풍이 불지 않으면 내 손가락이 장을 지지겠네. 모두에게
갑판으로 올라오는 입구를 꼭 닫으라고 하고 심부름꾼 아이들은 나오지 않도록 지시하게. 그 뒤로 몇 시간 동안 선원 아저씨들은 폭풍에 대비해 갑판을 안전하게 정리하느라 바빴어요. 바람은 점점 거세게 불어댔어. 파도는 점점 더 높아져서 이따금 배전에 찰썩 부딪혀 선원 아저씨들에게 물보라를 뿌렸죠. 그동안 진저는 어디 있었냐고요? 여전히 보트 속에서 숨어 있었어요. 팀이 갑판 아래로 내려오라고 아무리 말해도 진저는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팀은 조 아저씨와 함께 주방에 있었어. 바람에 휘몰아치는 갑판 위에서 진저가 얼마나 춥고 배고플까 생각하니 팀은 걱정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마침내 팀은 선장의 명령이고 뭐고 밖으로 나가 진저를 설득해서 데려와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러고는 계단을 살금살금 올라가 갑판으로 나가는 문을 끙끙대며 열었죠.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팀은 덜컥 겁이 났어요. 시커먼 하늘에 구름이 날아다니고 바람은 찢어지는 소리로 울부짖고 파도가 사방에서 금방이라도 배를 삼킬 듯이 솟구치고 있지 뭐예요. 팀은 가만히 서 있다가 어서 진저를 구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든 진저를 데리고 내려와야만 했어요. 팀은 바람이 조금 잦아들기를 기다렸다가 쏜살같이 갑판을 가로질렀어. 하지만 반쯤 지났을 때 거대한 파도가 덮쳐와 하마터면 파도에 휩쓸려 갈 뻔했어요. 팀은 간신히 몸을 추스러 보트가 있는 곳으로 갔어요. 보트 안에 진저가 있었어. 진저는 온몸이 쫄딱 젖어서는 오들오들 떨면서 잔뜩 겁에 지낸 채 고양이를 꼭 끌어안고 있었죠. 같이 내려가자. 얼른 같이 내려가자. 팀이 몇 번이고 소리쳤지만 사나운 바람 소리에 말소리가 묻혀버렸어요. 마침내 진저가 그 말을 알아듣고 소리쳤어요. 싫어. 무서워서 못 내려가겠어. 팀은 어떻게 해도 뭐라고 해도 진저는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팀은 진저를 내버려 두고 아저씨들에게 도움을 청하러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 순간 집지만한 파도가 덮쳤어요. 팀은 잽싸게 돛대의 밧줄에 매달리고는 주위를 둘러봤어요. 그런데 보트도 진저도 고양이도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팀은 깜짝 놀랐어요. 가엾은 진저, 가엾은 고양이. 다음 순간 되돌아오는 파도 속에서 물에 빠져 죽어가는 고양이가 보였어요. 팀은 재빨리 고양이를 끄집어낸 뒤 돛대에다 올려놓았어요. 그리고 나자 덥수룩한 빨간 머리채가 둥둥 떠다니는 게 보였어요. 진저와 머리카락이었어요. 팀은 그 머리카락을 꼭 붙들었어요. 거친 파도가 진저를 어찌나 세게 끌어당기는지 팀은 팔이 빠질 것만 같았어요. 그때 맥비 선장님이 팀을 보고는 소리쳤어. 모두들 구조에 나서라. 피트 아저씨와 조 아저씨가 몸에 밧줄을 묶고 용감하게 갑판을 달려갔고 곧 팀과 진저와 고양이를 안전하게 구해냈어요. 선장님은 화가 머리끝까지 난 것. 감히 내 명령을 무시하고 갑판에 나오다니. 선장님이 팀과 진저에게 말했어요. 당장 내려가거라. 갑판 위로 나오는 모습이 두 번 다시 내 눈에 띄었다간 밧줄 채찍 맛을 볼 줄 알아라. 그러고는 큰 소리로 외쳤어. 갑판장! 저 녀석 머리카락 좀 자르게. 하지만 팀은 갑판 밑으로 내려가다가 선장님이 눈물을 훔치며 말하는 소리를 들었어. 못 말리는 꼬마 녀석들, 이보게 항해사. 세상을 다 준다 해도 저 아이들을 잃고 싶지 않네.
팀은 참 괜찮은 녀석이야. 괜찮고 말고. 현실로 내려가자 피터 아저씨와 조 아저씨가 팀과 진저에게 담요를 빌려주고 둘을 침대에 냈어요. 블로브스 아저씨가 진저 머리카락을 잘라주는 사이 조 아저씨가 따뜻한 콧가를 타주었어요. 고양이한테도 우유를 주었고요. 피터 아저씨는 굳이 체온을 재고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맛이 고약한 약까지 주었어요. 셋은 잠이 들었죠. 고양이도 진저도 팀도 말이죠. 잠에서 깨어난 팀은 몸이 가뿐했어요. 진저가 어떤가 보려다가 팀은 깜짝 놀랐어요. 진저 머리카락이 더 이상 자라지 않은 거예요. 팀이 말했어요. 몸은 괜찮아 진저? 진저가 대답했어요. 괜찮아. 저기 거울 좀 봐. 머리카락이 하나도 자라지 않는 것을 보고 진저가 얼마나 놀라고 기뻤을지 상상해봐. 하지만 말이지, 이상한 말이지만 어쩌면 차가운 바닷물 덕분이었는지 몰라.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랬는지 모르고. 아무튼 그때부터 진저 머리카락은 옷동태처럼 천천히 자랐어요. 며칠이 지나자 다시 해가 나왔어. 바다는 천천해지고 날씨도 다시 따뜻하고 화창해졌죠. 팀과 진저는 늘 하던 일을 하고 손온 아저씨들은 한창 옷을 내다 말고 있었어요. 그때 선장님이 모두 갑판 앞쪽에 모이라고 했어요. 선교를 위해서 선장님이 연설을 하기 시작했어요. 폭풍이 부는 동안 두 잔심부름꾼이 내 명령을 듣지 않았다가 물에 빠져 죽을 뻔했다. 하지만 이야기를 들어보니 팀은 동료인 진저를 구하러 갑판에 올라갔다고 한다. 그것은 아주 용감한 행동이므로 영국 인명구조회의 팀에게 금메달을 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손온 아저씨들이 한웃음을 질렸어요. 선장님은 이어서 말했어요. 비트와 조는 용감하게도 사나운 파도와 맞서 두 아이와 고양이를 구했다. 두 사람에게 5파운드씩 주겠다. 다시 거대한 한웃음이 울려 퍼졌죠. 하지만 두 사람 다 앞으로 그 고약한 약은 그만 만들고 요리나 열심히 하기 바란다. 한웃음이 그칠 줄 모르고 계속되었어요. 여러분도 짐작했겠지만 그 뒤로 팀은 인기가 많아졌죠. 진저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어요. 일을 잘해서 사람들도 진저를 좋아하게 되었고요. 조 아저씨와 피터 아저씨는 팀과 진저 특별한 친구가 되었어요. 하루 일이 끝나고 밤이 되면 다 같이 모여서 서로 이야기를 들려주고는 했습니다. 팀이 배가 난파되었던 이야기랑 크라임스 씨와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킨 이야기를 들려주자 다들 손에 땀을 쥐었어. 조 아저씨는 깊은 감명을 받은 나머지 팀을 작은 꼬마 선장이라 불렀어요. 그때부터 가판장 아저씨도 팀한테 특별히 관심을 갖고 손오원이 알아야 할 것들을 많이 가르쳐 주었어요. 팀은 배운 것을 다시 진저에게 가르쳐 주었는데 이제 진저도 척척 배워나갔죠. 이렇게 많은 사건들이 있었으니 팀이 학교 공부를 게을리 했을 것 같냐고요? 아니죠. 열심히 학교 공부도 했답니다. 오랫동안 즐거운 항해를 마친 뒤 배가 항구로 돌아왔어요. 팀의 부모님이 부두에 나와 팀을 맞이했어요. 팀의 부모님은 진저와 함께 지내자고 했어요. 진저는 가족이 없었기 때문에 뛸 듯이 기뻐했어요. 팀은 다시 학교에 다녔는데 진저도 함께했어요. 팀은 읽기와 쓰기, 산수, 역사, 지리 과목에서 1등을 했어요. 팀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했는지 알겠죠? 진조는 지리 과목에서 2등을 했고요. 다른 과목에서는 3등, 4등, 5등도 했지만 열심히 공부한 거잖아요. 하지만 팀이 가장 자랑스러웠던 순간은 바로 멋진 금메달과 팀의 용감한 행동이 적혀있는 상장이 소포로 왔을 때였어요. 팀의 아빠는 상장을 액자에 넣어 거실에 걸어 놓았다고 하네요. 그럼요, 얼마나 자랑스러운 것인데요. 이야기 끝!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인생도 몸이죠. 늘상 반복되는 나날인 것 같아도 다르죠. 어느 때는 긴급하게 위험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세상에 평화로움이 이보다 더한 곳이 있을까 하는 때도 있죠. 인생의 길은 멋지게 묵묵히 이왕이면 즐겁게 항해하는 선장으로 우리 항해하게요. 감사합니다. 난초바다 정혜영이었습니다.